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륜차 또는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국내에서 이 사용 신고된 그 이륜차는 대략 한 240만 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행되는 이륜차의 대수는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대가 운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륜차 관련해서는 수십 년 동안 불모지였었고요.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의 등록제와 다르게 사용신고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신고제는 등록제보다도 훨씬 더 느슨한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 동장에 신고를 해서 신고 대장에다가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몇 대가 운행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검사 제도도 현재는 고배기량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륜차에 대한 실체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비대조도 엉망인 거 아실 겁니다. 뭐 자격증 제도도 없고요. 또 길거리에서 일반 오토바이를 수리한다고 뭐라 그러질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야가 이륜차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제도도 그렇죠. 현재로서는 보험제도가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임보험도 처음에 차를 구입해서 사용신고를 할 때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지만은 재가입을 할 때는 슬쩍 빼놓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무보험 이륜차도 상당 부분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당연히 종합보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나서서 손해보험협회하고 관련 기관하고 모여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소 신고죠. 일종의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 제도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산이나 강에다가 이륜차를 그냥 폐차시켜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이륜차와 관련해서는 이 폐차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누가 이륜차를 폐차할 때 가지고 폐차장까지 가서 절차를 밟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선진국에서 얼마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처음에 사용 신고를 할 때요,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미리 이 메이커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비싼 겁니다. 비용을 비싸게 해놓고요, 한 1-20만원을 차를 유지할 동안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입증할 수 있는 관련 협회에다가 이 1-20만원 정도를 저축을 시켜놓고요, 폐차할 때 폐차를 시켜두면은 폐차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폐차장으로 이 이륜차를 가지고 오면은 그 가지고 있던 1-20만원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폐차를 할 때 이륜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와서 한 1-2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관계 당국의 분명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륜차 관련 단체나 협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는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회는 많은데요, 이 관련 협회가 제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륜차 관련 이 제작사가 국내에 2개가 있었죠. 그 2개가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륜차 문화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크죠.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행하는 이륜차는 이 수입 고가 브랜드, 배기량이 큰 뭐 800cc, 1000cc급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할리 데이비슨의 호그라든지 이런 동호인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동호인 중심으로 고급차 중심으로 레저 문화만 활성화되어 있지, 국내 이륜차는 생산도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문화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나 법적인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신고 제도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모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기관인 경찰청에서도 이륜차에 대한 통로를 만들지 않고 오직 단속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국내에서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이 불허가 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아니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요,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은 물론이고요, 이륜차 전용 휴게소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좀 더 배기량이 높은 800cc, 1000cc급 이상만 허용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큰 거, 눈에 띌 수 있는 거, 일반 퀵 서비스용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올림픽대로 같은데 한 5km 정도를 허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통행을 하게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닫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예 경찰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시범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분들은요,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서 몇 번 헌법재판소에 올려다가 다 불허가 됐었죠. 실제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요, 고속도로 통행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당기면서 달린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공기저항도 크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전용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일반 도로 운행을 하다가 이륜차 라이더들이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전용 도로로 진입하는데 그게 불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맥 연결 통로가 막히는 구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작사 본사가 창원에 다 있습니다. 근데 창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원 터널이라든지 이 관통을 할 수 있는 터널 통과가 필수적인 요소죠. 근데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5분이면 통과될 거리를 3, 40분 동안 돌아가는 어이없는 지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데도 그 모양일 정도니까 전국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 것이 수십 년이 넘었는데요, 무용지물인 자동차 전용도로가 많습니다. 무늬만 있고 이름만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지역이 전국적으로 10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구역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륜차가 문제가 없이 법을 어기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마련되겠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말씀드린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배기량만 진입하게 만든다든지, 아예 고배기량을 사용신고 제도를 놓지 말고 등록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배기량은 운전벽과 같은 거 많이 준수하고 제대로 운전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정식으로 번호판에 대한 것들도 등록제로 바꿔주면은, 일반적으로 고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3, 4천만 원짜리 고가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요, 재산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실제로 활부라든지 저당도 못 하고 있어요. 저당을 못 잡힌다는 얘기는 재산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는 거. 자동차가 아니면서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는 것은 책임만 부여를 하고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전향적으로 등록제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정 기능도 뛰어납니다. 퀵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이륜차의 문제가 아니라 퀵 서비스 업에 대한 문제죠. 폭주적 3.1절이나 광복절에 폭주적도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거 이륜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문제라는 거죠.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나 경찰청, 행안부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전향적으로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또 아마 접촉사고 생기면서 상당히 황당한 경우 많이 당하셨을 텐데, 이륜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관련 협회, 또 자정적인 기능,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